또 하나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일은 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국회가 열리고 있는데 국회 화면은 저희가 다른 채널로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국회 화면 계속 보고 싶은 분은 그 화면으로 가시면 되고 아니면 저희도 중간중간 오늘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함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지금 개회가 됐습니다. 9시부터 오늘 사실은 토요일인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왜냐하면 사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문에 이제 연기를 해서 오늘 결국 주말에 회의를 열게 됩니다. 오늘 통과될 법안들을 주로 보면 노란봉투법, 뭐 잘 알려진 건 노동자의 권리를 좀 더 강화시키는 법안이죠. 이 법안하고 상법 개정안 이 두 개가 통과가 됩니다. 이게 필리버스터를 했고 오늘 이제 아침에 통과가 되는데. 뭐 무난히 통과가 되겠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긴 하지만 24시간 지난 이후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바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 5당이 합치면 186석인가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80 넘으면 되니까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노동자들이 쟁의를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에 그 파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점. 이 점은 사실은 여야가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 좀 논란이 되는 게 사실은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 아니겠어요? 일단 노란봉투법이 갖고 있는 특징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 사용자의 개념을 도입을 했다는 건데요. 근데 원청은 실질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를 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집에 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법의 실질적 구체적이라는 표현을 이번에는 명시를 했는데 다른 법에서도 판결을 할 때 보통 실질적 구체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걸 다 책임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 나왔던 것을 법에 구체화시켰다. 그리고 이 원청의 그 책임자들 에게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법원이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에서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제 쟁의 행위를 할 때 누구는 노조 위원장이고 거기서 아주 앞서 나가서 막 큰 일을 해가지고 그걸로 손해배상 이제 그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이제 노조원 중에 하나로 그냥 참여만 했을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연대 책임을 물었었어요. 몇십억, 몇백억을 연대 책임을 물면 이거는 회사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책임을 지우겠다를 넘어서서 앞으로 쟁의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단순 참가자들도 이 막 수십억, 수백억의 연대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정말 뭐 가정도 제대로 못 꾸리고 정말 너무 힘들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 손해를 끼친 중대하고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책임 비율을 높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 참가자들에게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의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법의 정의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 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정말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그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입니다. 근데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게 결국 입법이 못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 기다려온 법이 드디어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상정이 됐고 노란봉투법이 지금 이제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아마 이제 강제로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 이제 이 노란봉투법 상정을 위해 지금 이제 김영동 의원이 국민의힘이죠. 김영동 의원이 지금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내일쯤 아마 24시간 지나면 민주당이 투표를 통해서 뭐 국회가 함께 표결을 해서 종료하고 그러나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이준희 위원장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미 외국 사례도 글로벌 스탠다드는 원청이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쟁의 과정에서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네. 법률로도 많이 통과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좀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상법 개정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에 발맞춰서 상법도 개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요 내용인데, 상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이 주요 법안의 쟁점입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안은 그 정말로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네네. 법안인데요. 집중 투표제를 집중 투표제.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개별 투표를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상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이사가 됐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 25% 15% 이렇게 네.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이 사람이 60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25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 25 하더라도 25는 절대 60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는 집중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네. 3명을 뽑는다면 25%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25 곱하기 3 한 75를 한 명한테 몰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주주가 6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네. 60 만약에 이렇게 분산을 했을 경우에 네. 이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네. 몰빵을 해서 75%를 한 명에게 하면 요 이사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까지는 소액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면, 낮았죠. 예, 그래서 네.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거의 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집중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명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 길이 생긴 거죠. 네네네. 예. 그런 게 집중 투표제. 집중 투표제. 네. 그래서 그다음에?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거. 분리선출하는 거를 확대를 한다는 네네. 건데 이제 지금은 한 명만 분리선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분리선출, 그러니까 보통은 이 감사가 되게 중요한 게 네. 그 대기업에서 이제 막 하다 보면 그 이제 위법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부당한 지위를 할 수도 있고 한데 감사가 그걸 다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사를 뽑으면서 같이 감사를 뽑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의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감사가 돼서 네. 그냥 이사들이 하는 걸 다 통과시켜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한 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분리 선출을 할 경우에는 네. 대주주는 3% 룰에 걸려요. 뭐냐면 아무리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네. 3%밖에 행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 한 명은 적어도 한 명은 네.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 한 명을 2명으로 늘린다는 거거든요. 한 명 더 들어가게 네, 하는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대주주들의 이해관계와 좀 독립돼서 네. 정말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은 생기는 거죠. 그럼 네. 좀 더 견제를 잘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명이 할 때보다는 2명이 네, 들어가니까. 그래서 소액 주주자들의 소액 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기업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예, 그런 방식으로 법이 네.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개미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네, 개미 정말로 투자자. 필요한 네네. 법입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상법 개정을 통해서 좀 더 투명하게 기업이 운영되게 네.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렇죠. 거죠. 코스피도 상승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렇게 소리를 내고 들어오세요. 아니 지각을 하셨으면 조용히 들어오셔야지. 소리를 했어요. 우리 부스럭부스럭. 최진봉 진행자님께서 얘기를 하고 집중이 안 계신데 되잖아요 지금. 지금 집중 투표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성남의 김지호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또 다른 방송 가셔서 또 하고 오셨군요. 참 네. 엄마 시대 이후에 예. 이지은 위원장과 참 김지호 대변인의 오마이 TV의 처지가 참 또 가슴 아픈 얘기를 꺼내세요. 우리 개근했는데 최근에 잠 못 자고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아빠 시대입니까? 네 아빠 시대요. 예. 진봉 아니 시대. 근데 김지호가 성남 이건 또 바꿨네요 지금 성남 김지호로. 뭐 성남 출신 정치인이니까 이제 성남 하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트는 사랑입니다. 이 파란 하트가 다 뜻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움이랍니다. 아 정말요? 그리움. 아, 근데 그게 본인이 만드신 거야? 누가 선물해 주신 누가 거야? 만들어 줍니까? 본인이 제가 아니 보통은 누가 이렇게 선물해주고 잘하라고 지지자분들이 보통 선물해주고 그러잖아요. 이런 김지현 거. 위원장 그런 경우 저는 그런 거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왜
정치인이 그런 걸 바라고 그러면 안 되죠. 바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일종의 보세요. 상납인데 본인이 아니, 만들어서 다녀야죠.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너무 공짜를 좋아하세요. 무슨 소리야. 입에서 말- 원성이 자자해요. 아니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이 이거 달고 다니는 은근히 막 슈퍼챗도 바라잖아요. 슈퍼챗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오늘 한번 해주세요. 막 여기서 그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경남 김지호 네. 슈퍼챗 좀 보내달라고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제가요? 네. 아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됐나? 슈퍼챗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한번 테스트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소액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네. 주말에. 아 참말 이진 위원장님 앞에서는 그 말씀을 못했네. 그냥 저는 앉자마자 빨리 슈퍼챗 그렇죠. 왜 안 들어오지? 이러시는데 이진 야. 위원장한테 그렇게 그런 걸 얘기할 수는 없지. 왜 김지호 그러시면 왜 사람 차별합니까? 만만하니까. 저한테는 상법 개정안 네, 이런 그런 거에 거 대해서 물어보고 진지한 전- 네,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고 김지호 대변인에게 김지호 대변인 얼굴 재밌는 보자마자 얘기하고. 슈퍼챗 얘기해서 깜짝 놀랐네. 여러분이 슈퍼챗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또 다 여러분의 이렇게 응원을 가지고 함께 또 힘을 내서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